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기출문제는 그 시험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수능을 보든 토익을 보든 토플을 보든 혹은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 과정이 결국에 그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기출문제를 안 풀어본 분들은 그것을 응용이 조금만 돼도 어려워하고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쉽게 하려면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꼭 봐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논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보고 아 기출 나왔네? 이거 나왔네? 이 주제 나왔어? 그래? 하고 말아요. 문제를 안 풀어봐. 그러니까 기출이 뭐가 나왔는지만 쓱 보고 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없어요.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이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이 유형은 어떻게 공부해야지 내가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지를 알려고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이 기관에서는 약간 배경 지식이 더 필요하네? 아니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논술에서는 제시문이 아예 없는 곳이 있고요. 제시문이 하나 짧게나 혹은 길어도 한 페이지 이내로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복수문항이면 아무래도 그거에 맞춰서 방향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시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혹은 뭐 세네 장 이렇게 주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한 문제냐 혹은 두 문제, 세 문제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겠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보통 두 개나 세 개 정도 주어지고 그리고 단일 문항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형으로 볼 때는 앞으로 갈수록 배경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기 때문에 내 배경 지식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조금 쌓아야 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로 갈수록 배경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시문에서 이미 그 내용과 개념과 관점을 이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뒤로 갈수록 약간 이거는 입시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입시 논술이 언어 영역에서의 독해 부분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이 조금 있어야 돼요. 언어 독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시문이 분할된 경우에는 가의 관점에서 나를 분석하고 다를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하시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가 어떤 식의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야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즉 이런 방식은요. 일종의 정답을 정해놓고 즉 방향을 잡아놓고 답안을 쓰게끔 하는 시험이에요. 즉 이 방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감점. 특히 입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점수를 주는 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문장에서 마이너스, 어디에서 마이너스 이거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차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줘요. 산업은행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산업은행을 출제하는 분들 입시 논술과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요. 제시문을 여러 개 제시하고 가히 관점에서 나를 분석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독해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독해력이 약간 그렇다고 해서 배경 지식이 아예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독해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결합해서 답안을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은행에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독해를 기본으로 내 지식과 결합해서 논증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19년도 문제에서도 금융산업 관점에서 그걸 풀어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은 내 것이어야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해석은 했는데 막상 지식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도 있고 또 그 문제를 독해하는 유형에도 익숙해야 잘 풀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주제와 어떤 범위로 내가 공부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수능이나 일반적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또 문제집도 많고 자료가 많단 말이에요. 정보가 넘쳐나요. 오히려 정보를 골라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출문제 공개 안 하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줬어요? 이거 공개를 안 해줘요. 승진 시험은 해주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신입사원 시험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몇 개를 공부해야 할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즉, 이 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만드는 게 이 정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후기를 보는 거고 시험 보신 분들 대체 문제가 뭐가 나왔나요?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시험 보고 나면 문제 뭐 나왔어요? 근데 시험 못 본 거나 약간 좀 불안하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문제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복원을 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복원한 것도 후기에서 이제 제가 만든 건데 그 지문이 똑같다라는 확신은 못해요. 최대한 비슷한 지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서 복원을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보의 한계성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 기업이 어떤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어떤 주제를 선호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드림 문제에서 산업은행 기출문제 있죠? 자료 있죠? 그 표에 이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문제 정리된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 2005년에는 비저널이랑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2006년에는 블루오션, 프로슈머, 2014년도에는 빅데이터, CSR, CSV, 2015년도에는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016년에는 블랙스완 이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2017년도에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넛지 이론이 나오고요. 2018년도에는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경제, 2020년은 AI, 그리고 뉴럴 링크를 다루고 있죠. 즉, 산업은행에서 첫 번째로 약간 새로운 용어 같은 걸 좋아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죠. 새로운 단어들, 그런 용어나 혹은 이론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용어나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관점, 어떤 제시문을 해석하게끔 하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인사관리나 약간 경영 관점에서 조직 관리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업에서 특성이 드러나요. 산업은행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즉, 인구 구조라든지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산업을 재편성하고 구조조정하고 또 신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죠.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사회적 변화를 읽어보고 있고, 즉 기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중요하구나. 과학기술 변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약간 사회적인 변화를 조금 보고 있어요. 조직관리 부분에서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탕평책 그 인사관리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조남주 소설에서도 이제 세대 간 갈등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세대 간 갈등.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인구 감소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 사회 구조적 변화를 산업은행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이슈들을 중요하게 여기네? 그러면 나는 이걸 바탕으로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보다가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론이네? 라고 보여진다면 이론을 적어놓는 거야. 나의 글감 노트에다가 새로운 이론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뭐 조금 더 연습을 해본다면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해본다든지 어떤 과학기술을 접목했을 때, 혹시 산업에 접목했을 때, 금융업에 접목했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용이 확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직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이러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지금 세대 간 갈등도 MZ세대하고 올드세대가 OB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조직 관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지금 신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이면성을 집중해서 보고 그것의 개선 방안, 그리고 금융업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읽어보는 거, 뉴스 기사라든지 그런 기관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약간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것을 바탕으로 약간 산업은행이 미래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명해서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사 논술이래 라고 생각하고 보잖아요. 사회면을 막 계속 보게 돼요. 노동자 이슈, 뭐 비정규직 전환 이런 이슈들 다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서 선호하는 주제하고 조금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 주제하고 멀어지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제도 공부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내가 주제를 선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도 이 주제를 알게 됐다면 이 안에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지겠죠. 접근성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문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거 과학기술 부분에서의 연장선이네?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주제와 범위도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문제풀이예요. 네, 우리가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잖아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기초 역량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주제가 바뀌어도 내가 풀이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왜? 내용은 이미 여기서 제시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에 익숙하다면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나의 그런 기초 역량을 쌓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간과하는데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대비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도 그래요. 거의 모든 시험들은 기출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부했을 때 합격을 했고 다른 분들에게 코칭을 할 때도 기출을 바탕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대부분. 그랬을 때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비전대라는 곳을 시험 본 분이 있어요. 비전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직원 논술과는 좀 달랐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교직원 논술이라고 하면은 대학 이슈를 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대학의 변화, 위기, 대응,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주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기출문제를 시험 3일 전에 받았어요. 3일 전에 여기는 행정학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대요.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거 기출문제를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예상 문제를 내서 연습을 시켰어요. 2번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행정학을 기본으로 이거 써보세요. 하도 행정학 이론 자료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험을 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갔으면 이 유형이라는 거 모르고 갔으면 진짜 한마디도 못 쓰고 나왔을 것 같아요. 행정학도 처음이지 이 유형도 생소하지 그랬으면 나 진짜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3일 전이라도 써놓고 가니까 내가 이걸 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합격을 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유형을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에 익숙해지면 답안도 더 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호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출문제를 복원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익숙해지라고. 기출문제에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새로운 주제들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2019년도, 20년도 문제를 가지고 다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 했다가 다른 이슈들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더 잘 쓰게끔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이거 다 써봐도 돼요. 이거 다 쓰고 가도 되는데 지금 10개가 넘잖아요. 기출문제만. 근데 이거 다 쓸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전공이 약간 조금 더 보완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NCS를 더 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3과목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출문제만 매달리게 되면 다른 과목들이 또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수를 정해서 써요. 4주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양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막 나 이거 다 써보고 갈 거야 해봤자 별로 좋은 답안을 쓰지도 못해요. 차라리 안 되면은 4개를 제대로 써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답안 4개라도 내가 제대로 써보고 태그를 통해서 이 유형에 익숙해지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학습할 때 내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단 전공을 지금 복습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약술형 하게끔 연습을 하고 논술은 이제 매주 한 주제씩 쓰겠다. 아니면 2주제씩 쓰겠다. 아니면 1개를 쓰고 2개는 개요만이라도 작성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해요. 그래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를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